자, 이번 시간에는 9번째 이야기, 포괄 양수도 상가 매매 시 주의사항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으로 60페이지네요. 보니까, 61페이지 보니까 제가 건물 토지에다가 이렇게 50억 써놨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건물이 있고, 이런 어떤 상가 건물을 팔 때는 이게 얘 따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한꺼번에 해갖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50억에 매매를 한다 그러면 다 합쳐진 거지만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요. 요 건물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빼고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건물분. 자, 이 부분을 갖다가 누가 내느냐, 이제 이렇게. 누가 내느냐. 그러면 계약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부가세, 뭐, 포함이라든가, 부가세 별도라든가, 이렇게 계약서를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부가세 포함이라는 얘기는 그냥 50억으로 그냥 산다는 얘기예요. 건물부 부가세도 안 하고 건물부 부가세만큼 내가 싸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부가세 별도라는 얘기는 이 50억에다가 플러스 이 건물분 부가세니까 10%. 얘가 이제 10%입니다. 건물분 단가에 계산한 거에 10%. 그걸 갖다가 플러스해서 사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얘는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개념이 뭐예요? 부가가치세 개념은, 이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모든 재화와 용역, 그 재화와 용역의 모든 단계에 걸쳐서 소매가 됐든, 중간이 걸치든, 도매가 됐든 간에 모든 재화 용역의 모든 단계에 걸쳐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대신에, 이 비거주, 이거는 안 내요. 토지라든가, 그 비거주는 안 한다는 얘기야. 아니요, 거주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쏘리. 그러니까 주택 부분에서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거주에 대한 건 안 하고 토지 부분도 안 하고 대신에 거주 부분도 국민주택 규모만 안 하는 거예요. 85제곱미터 이하만. 그건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다만 비주거 물건에 한해서만 우리 건물을 팔 때는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0%에 이제 이게 발생이 되는데 이때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한테 별도라고 했으니까 10%를 줘 임마 이러고 받는 거예요. 받아서 내가 그냥 꿀꺽이 아니라 내가 이 10%를 받은 거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거야. 세금계산서 얘다 받아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매수인한테. 그럼 매수인은 요걸 갖다가 나중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돈만 갖다 뿐이지 얘는 찾을 수 있는 돈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양 당사자가 세금 계산서를 끊고 이분이 환급을 받아야 되니까 둘 다 무슨 과세자일 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일반 과세일 때만 되는 거죠.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끊을 수도 없잖아. 끊어준다 해도 얘는 환급을 못 받잖아. 그죠? 서로가 양 당사자가 일반 과세자여야지만 내가 세금 계산서를 줘야 토스를 내주면 얘는 그걸 가지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간이과세자는 안 된다는 얘기 되겠죠. 그죠? 61페이지 잠깐 보세요. 그 밑에 볼게요. 좀 고칠 부분이 있어요. 자, 이 계약 방법을 쓸 때 계약서에 분명히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한다고 명시하여야 하며 거기 양도 양수자 모든 일반 과실자는 유효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 일반 과세자 지워버리세요. 과세 사업자라고 고치세요. 그 다음에 위의 포괄 양수도 계약 위반 사항의 예로 일반 과세자가 아니거나 이거를 일반 과세자를 과세 사업자로 고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일반 아까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을 끊고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일반 과세가 되지만 이 포괄 양수도 이거 할 때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과세 사업자끼리만 과세자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과세자, 면세자 이런 사람하고는 포괄 양수도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직까지 제가 지금 포괄 양수도 말씀을 안 드렸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부가세를 내야만 되는 이런 거였지만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좀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어차피 주고 받는 건데 있을 필요가 없잖아. 행정상만 왔다 갔다 뿐이죠. 그죠? 그래서 니네들이 그러면 대신에 똑같은 어떤 사업에 포괄이라는 얘기는 한꺼번에 않는다는 얘기니까요. 그죠? 얘가 하는 사업의 형태라든가 영업 형태라든가 지분이 뭐 기계 설비라든가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또는 직원의 고용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그대로 가져가서 인수를 할 경우에 그걸 포괄적 양도 양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대로 동질성 사업을 요대로 요렇게만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만 바뀌는 것 뿐이지. 그랬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부가세 주고받고 할 이유가 없잖아. 똑같은 거니까. 어차피 주고받으면 골치 아프니까 돌려줘야 되고. 그래서 포괄 양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재화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본 계약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이렇게 쓰면 포괄 양수도 계약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계약은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해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라는 말을 해준다는 얘기는 포괄 양수도 계약서를 그렇게 쓰라는 얘기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집어와서 이렇게 진행이 그대로 되면 괜찮은데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변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포괄 양수도 계약이다라고 썼다고 해서 나중에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얘기예요.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특약사항으로 만일 어떤 사항이 발생해서 이 포괄 양수도 계약이 변형이 돼갖고 위반을 해서 이 포괄 양수도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그때는 부가가치세가 별도이다라는 말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 자, 법원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냥 그런 어떤 일이 발생해갖고 부가가치세가 매수자가 위반된 사항이 발견이 됐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다라고 어떤 위약 조항을 써놓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된 가격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포괄 양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건 내가 포괄 양수를 했으니까 나는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위약을 했어. 그래갖고 포괄 양수도에 동질성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동질성이 안 가고 이면성을 해버린 거야 이 사람이. 그럼 포괄 양수도가 성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누구한테 날라오냐면 일로 날라와요. 그럼 매도인이 내야 돼.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매도인이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다 뭐라고 써야 되냐? 위반사항, 포괄양수도 계약인데 위반사항이 발생이 돼서 포괄양수도 계약이 성립이 안 될 시에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라는 조항을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집어넣으면 까딱없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뒤에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포괄양수를 해대 그게 만약 위반사항이 되어 있을 경우에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에? 안 집어넣으면 아까 대법원 판결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안 집어넣으면은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도인이 다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 뒤에 이렇게 보면은 63페이지부터 건물분, 그러면 건물분 부가세를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죠? 일단은 내가 이 건물군을 구하려면 이 건물의 토지 금액이 얼마인지, 건물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건물에 대한 비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토지는 여러분들 공적 자료에 보면은 개별 공시지가가 다 나와 있죠. 그죠? 그거 보고 얼마다고 하면 되겠고요. 문제는 이제 건물인데, 건물은 기준시가로 따져요. 이 기준시가는 홈택스에 들어가면 기준시가를 구하는 이렇게, 거기 제가 쭉 써놨죠? 그 차례차례 이렇게 누르면 기준시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준시가가 나오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토지는 토지 개별 시가가 있으니까 금방 나오겠고, 건물은 홈택스 들어가서 기준 시가를 누르면 거기 기입하라는 게 쭉쭉 나와요. 그대로 하면은 자동적으로 요 건물의 기준 시가는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요거 비율을 구하려면, 얘 건물가의 비율을 구하려면 일단은 토지 면적하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그 다음에 건물분을 갖다가 하면은 얘는 건물 비율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면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그 토지의 그 전체 면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건물 공시 그 기준시가의 액이 나오면은 건물의 연면적을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얘는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얼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개별 시가가. 그럼 얘를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물은 기준시가에 이것도 그 제곱미터 몇 제곱미터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건물의 전체 연면적, 이 연면적을 곱하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건물을 나눠버리면 건물 비율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보통은 이제 토지가 더 많이 나와요. 토지가가. 얘가 만약에 10이었었는데 얘가 토지가 7 나오고 얘가 3이 나왔다. 그러면 아까 만약에 50억이다. 그러면 얼마를 내는 거야? 15억이니까 1억 5천의 부가가치를 내야 한다는 뜻이겠죠. 얘가 건물의 비율이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7대3 비율로 나오더라. 그럼 아까 총 금액이 50억이었잖아요. 그죠? 이 금액이 이제 50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건물을 나눴더니 3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50억에다가 5, 3, 15 하니까 15억이 나오는 거예요. 15억에 10%니까 1억 5천의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